두 번째 시간은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코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ts 베이직 클래스라는 폴더를 만들게요. 폴더 만드시고 들어가셔서 아까 전처럼 좀 익숙해지셨죠? 이렇게. 그리고 타입스크립트까지 설치할게요. 설치하시고 바로 ts config 파일까지 같이 만들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컴파일된 결과물 놓을 곳만 지정해 주고요. dist src 폴더 만들겠습니다. 좀 제가 매번 이거 귀찮게 하는데 이거 저녁 설정으로 바꿔야겠어요. 여기 첫 번째 예제 파일은 example 1.ts 파일로 할게요. 클래스, 우리가 보통 이제 ES5까지는 클래스가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래서 펑션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에서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타겟을 ES5로 하고 컴파일 하면은 펑션이 나와요. 근데 그 위로 이제 올라가면은 클래스로 나와요. 그래서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뭐가 많지? 이거 뭐 클래스 같은 거 설명할 때 맨날 붕어빵 틀, 붕어빵 이렇게 얘기하는데 클래스 해서 이제 인스턴스로 만들 때, 객체로 만들 때 틀이죠, 틀. 그 틀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클래스 이렇게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요. 당연히 person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이 person1의 형태, 그러니까 붕어빵 틀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name이라는 거를 스트링으로 가지고 age라는 거를 넘버로 갖는 형태. 당연히 이제 ts config 파일을 자동 생성하면 스트릭트가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뜨죠. 이게 스트릭트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console.log 한 다음에 new person 1 이렇게 만들면요, name과 age에는 실제 어떤 값도 할당이 되진 않잖아요. 그럼 값이 할당되지 않으면 자바스크립트는 뭐라고 하죠? undefined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기 위한 ts config 파일의 옵션이 strict property initialization 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했죠. 만약에 우리가 할당을 이렇게 선언할 때, 이 프로퍼티를 선언할 때 뭔가를 할당해 줘야 되거나, 아니면 컨스트럭터에서 할당하지 않으면 에러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성만 하더라도 이 name과 age에는 초기 값이 할당이 다 된 상태예요. 다시 아까 전처럼 돌아가 보면 빨간 줄이 뜬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무시하고 싶으면 느낌표를 붙여라 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person 1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돼요. 대신에
네, 이렇게 점 눌러서 name과 age의 어떤 값을 대입해 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p1을 출력하면 컴파일 꼭 하시고 네, 실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객체 안에 age 값이 들어가죠. 그렇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 아예 프로퍼티 자체가 없는 형태, undefined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strict property initialization의 중요성이라고 제가 여기 밑에 달아놨어요. 생성자 함수가 지금 없으면 네, 그냥 뭐 특별한 할당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undefined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접근 제어자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접근 제어자를 만약에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 퍼블릭이에요. 제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C++은 퍼블릭인가요? 프라이빗인가요? 프라이빗이죠. 그죠? 프라이빗이죠. 예. 네. 기억 갑자기 났어요. 네. 그리고 C++의 클래스 전에 있는 게 구조체잖아요. 구조체는 퍼블릭이고요. 그쵸? 아, 헛살은 게 아니네.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아무것도 안 쓰면 퍼블릭이라는 거, 그래서 점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퍼블릭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두 번째 예제로 갈게요. 여기에 제가 두 번째 예제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이건 한번 훑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같이 따라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전처럼 어떤 할당을 하지 않고 만약에 컨스트럭터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undefined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 name을 이렇게 위에 클래스의 멤버로 선언하면서 바로 값을 할당해 주면은 이제 컨스트럭터에서 할당하지 않아도 초기 값으로 지정이 된다. 그 말씀까지 드릴 수 있고, 이제 건너뛰고 example 4 할게요. 네. example 4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좀 해볼 거예요. person 4 이렇게 하고요. 아까 example 1에서는 아무것도 지정 안 했기 때문에 public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privat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앞에 달아주면 돼요. 근데 보통은 private 키워드를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붙일 때는 앞에 언더바를 달아요. 보통은요. 보통은 달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name, string 이렇게요. 그럼 얘도 바로 초기 값을 할당해 줘 볼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고 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출력해 볼게요. TSC로 컴파일 하시고, 아이고, 디스트 네 번째 example 출력하면, 네, 속안의 모양은 보여요. 값은 보인다는 거예요. 속안의 형태는. 근데 P4하고 점 찍으면 안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사용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프라이빗은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hello. 아무것도 앞에 안 붙였기 때문에 얘는 퍼블릭이에요. 얘는 노출되는 형태의 메서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hello 이렇게요.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부르면 얘는 프라이빗 키워드 다른 애들은 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사용할 수 있게. 네. 안이라는 거는 클래스 내부에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밖에서
헬로우를 호출하고 안에 있는 네임을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밖에서 값을 막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바에서는 이 형태에서 밖에서 얘를 값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public, 안 쓰면 public이지만 쓸게요. public 하고 이렇게 하죠. set name 하고 이제 바꿔줄 name을 붙여요. name은 당연히 스트링 값 아니면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this name은 name. 이러면은 얘는 밖에서는 name을 언더바 name을 부를 수 없지만 밖에서 값을 할당해 줄 수 있는 메서드는 있죠. 걔는 set name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캐시 돌리고 컴파일 하면 네, 바뀌었죠. 값이. 보통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원래 어떻게 해요? 그냥 P4에다가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아이고. 이렇게 바꾸고 싶었는데 이런 거는 제한을 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만드는 거는 자바에서 요런 형식으로 이제 그것도 강제도 아니고 그냥 컨벤션일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예를 들면 이클립스에서 누르면 이게 setName, getName 막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바에서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바스크립트에 쓰는 건 뭐예요? set 앞에서 이렇게 쓰면 돼요. set 하고 name 하고 얘에다가 요렇게 해요. 그럼 this name은 name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동안 우리는 이제 setName 없어졌고 아까 전처럼 p4 언더바 name은 부를 수 없는데 이제 name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setter예요. setter.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면 대입을 했지만 set 함수가 호출돼요. 아까 set name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equal 대입으로 할당으로 값을 할당으로 대입으로 이제 이 set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얘를 만약에 get name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get name은 return this 요렇게 해요. 당연히 this 언더바 name을 부르면 얘는 추론에 의해서 스트링인데 이렇게 안 적어줘도 추론에 의해서 돼요. 그럼 보통 set 함수는 void예요. set하고 아무 짓 안 해요. 그리고 get 함수는 그거의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점 하면 name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getter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set 함수가 없고 get 함수만 있으면 뭐예요? read only예요. set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우면, 그죠? 그럼 얘는 read만 할 수 있는 거예요, name으로. 그쵸? 지금까지 예, get만 있는 거를 이제 막 구구절절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read only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되나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name에 할당하려 그러니까 너 read only인데 왜 할당해? 라고 말하죠. 그쵸? 근데 대신에 get에 오는 거는 read에 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어떤 그 클래스 내부에 있는 프로퍼티의 값을 set하거나 get하는 거는 프로그래머의 의도에 의해서 동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사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후루룩 몇 개 예제를 한꺼번에 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가볼게요. 클래스와 프로퍼티 접근 제어자. 네, 방금 한 예제에서 대충 다 나와 있는 거고, 프라이빗으로 설정된 프로퍼티는 이제 점 찍어서 접근할 수 없다 이 얘기고요. 클래스 내부에서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프로퍼티를 점 눌러서 바로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프라이빗이 붙은 변수나 함수는 언더바를 붙이는데, 그거는 문법이 아니고 그냥 그냥 코딩 컨벤션이에요. 그래서 쓰지 말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해보니까 사용해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되게 헷갈려요. 네,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고 싶은데 그거를 다 일일이 프라이빗, 퍼블릭 뭐 이런 거를 쓸 때도 그거를 뭔가 파악하기가 언더바 붙이는 게 훨씬 더 이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계속 언더바 붙여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타입스크립트가 애초부터 시작됐다면은 만약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부분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 건너온 약간 유물 같은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퍼블릭 프라이빗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바스크립트 쓰시는 분들도 언더바 붙이시죠. 프라이빗 쓰실 때. 그게 그냥 넘어온 거예요. 문화처럼.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안 했는데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example 5.ts 뭘 할 거냐면은 클래스를 상속받아 볼게요. 네. 페어런트 클래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하나 설정해 볼게요. 프라이빗으로 얘는 프라이빗 프롭, 그냥 귀찮으니까 일단 우리가 타입 체크하는 거니까 느낌표 달고 처리할게요. 할당 안 하고. 두 번째는 프로텍티드 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름은 프로텍티드 프롭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럼 얘를 상속받는 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차일드 상속은요, 키워드를 아까는 implements 이렇게 썼는데 extends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돼요. child는 5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냥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hello. 그러면 this 점 하면은 이렇게 hello와 protected prop만 나와요. 그 얘기는 프라이빗은 상속이 안 된다는 거고요. protected는 상속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속이 된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뭐 new child 5 점 hello만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rotected는 밖에서 봤을 때는 접근할 수 없는 건데 상속 관계에 있을 때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네. 프라이빗은 상속에서도 접근할 수 없고 밖에서도 접근할 수 없어요. 오로지 그 자신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아이예요. 네. 그래서 네, 그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부모에서 프라이빗으로 설정된 프로퍼티는 상속을 받은 자식에서도 접근할 수 없다. 부모에서 프로텍티드로 설정된 프로퍼티는 상속을 받은 자식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this를 통해 접근하려면 생성자에서 슈퍼를 통해 초기화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방금 저는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썼는데요,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지만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얘처럼 뭔가 this 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려면 항상 어떤 행위를 하려면 컨스트럭터에서 슈퍼를 통해서 부모의 생성자를 불러준 다음에 해야 돼요. 네.
지금은 부모의 생성자 자체는 없잖아요. 제가 설정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이걸 호출한 거예요. 근데 이거라도 호출을 안 하면은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로직상 차일드 5를 만들 때 페어런트 5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차일드 5에 해당하는 걸 뭔가 설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라고 하는 요걸 호출하는데 요 자체가 바로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와 디폴트 생성자라고 원래 부르는데 그게 바로 요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 형태를 디폴트 생성자라고 해요. 디폴트 생성자는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생성자를 커스텀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new 했을 때 디폴트 생성자가 그냥 불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생성자를 제 임의로 만들어요. 그럼 디폴트 생성자는 없어져요. 그냥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 6번에서 할게요. 클래스 person 6 이렇게 하고요. 자, 지금은 아무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디폴트 생성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new person 6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컨스트럭터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인자가 없는 형태로 호출이 가능한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뭔가를 제 나름의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볼게요. 뭐 이런 거죠. name 스트링 name을 넣은 형태의 어떤 펄슨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만들었더니 밑에 빨간 줄이 떴어요. 왜냐면은 디폴트 생성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컨스트럭터가 존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생겼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통은 아까 전처럼 이렇게 써요. 저는 사실 지금처럼 쓰는 걸 더 선호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name을 보통은 this.name은 name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명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근데 요거를 축약해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행동을 한 걸 축약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뭘 했냐면은 얘를 받아서 this.name에 넣어준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표기 자체를 이렇게 해주고요. 얘는 없애요. 그리고 얘도 없애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아까랑. 그럼 클래스 person 6 안에 name이라는 프로퍼티가 생기고 그 name이라는 프로퍼티는 지금 그 생성할 때 마크라고 넣은 인자를 그냥 받은 값으로 바로 할당돼요. 막 여기다가 또 뭘 설정할 필요도 없고. 네. 대신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보다는 아까 전처럼 위에 쓰는 걸 선호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냥 봤을 때 사실 프로퍼티가 여기 다 써있는 게 쫙 보기에 이게 한 개니까 뭐 티 안 나지만 수도 없이 많으면 그냥 여기 써있는 게 더 편하거든요. 쭉 여기에만 써있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떤 건 여기 있는데 어떤 건 여기 있어. 좀 헷갈리잖아요. 저는 그냥 여기다 다 쓰고 밑에 뭐 설정 좀 해주는 걸 더 선호해요. 이건 개인 성향이고. 그게 바로 6번 얘기고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프라이빗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할당 받으면서 프라이빗 프로퍼티로 넣는 거. 네. 자, 당연히 클래스 안에 메서드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이미 써봤죠. example 7.ts 클래스 네, 여기다가 아까 전처럼 hello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점 하면 헬로 나와요.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설정한 건 이렇게. 네, 저는 주로 이렇게 그 여기다는 에러 펑션 안 쓰고 그냥 펑션을 쓰는 걸 더 선호해요. 이런 형태로. 근데 보통 앞에 키워드 붙여서 쓰죠. 접근 제어자 키워드를 붙여서 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써야 될 경우가 있긴 있죠. 제일 많이 쓰는 케이스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액트에서 뭐 바인드 때문에 이렇게 쓰긴 하는데 요즘엔 이렇게 안 써요. 왜냐면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데코레이터를 쓰면 바인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형태로 쓰고 위에다가 바인드에 대한 처리를 명시해 주면 얘는 리액트처럼 뒤에 바인드로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생성자에서.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 컨스트럭터에서 this.뭐는 this.뭐에 바인드 this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처리를 한꺼번에 해주는 데코레이터가 있어요. 네.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 에러 펑션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프라이빗, 퍼블릭, 프로텍티드 다 3개 다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상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하기 위해서 부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8 이렇게요. 얘는 컨스트럭터 아까 배운 걸 써볼게요. 프로텍티드 또 프로텍티드 그리고 마찬가지로 퍼블릭 헬로우 그럼 여기다가는 그냥 콘솔만 한번 찍을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한번 찍어주고 this.name과 나이도 찍어줄게요. this.age 요렇게. 그리고 얘를 상속받는 애를 만들게요. 클래스 상속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키워드를 써요. 이렇게 쓰시고 페어런트 8을 상속받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다 받는 거. 그래서 얘를 그냥 new child 8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떠요. 왜냐면은 child 8에 디폴트 생성자가 지금 존재하지만 상속받은 컨스트럭터가 이미 있죠. 그래서 밑에서 뭔가 그러니까 자식에서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부모의 컨스트럭터를 그대로 그냥 호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면서 헬로우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name 요렇게요. 이렇게 뜨죠? 네. 헬로우가 뜨고요. P8. 자, 보니까 네임이 떠요.
약간 이건 좀 약간 의아하죠. 저는 제가 설명해 드릴 때는 의아한 거 많이 설명해 드려요. 이상한 것만. 보통 그냥 찾아서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쭉쭉 넘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불려져요. 그렇다는 거는 얘는 프로텍티드로 내려왔지만 얘가 앞에 접근 제어자가 지워져 버린 형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제가 접근 제어자의 오버라이드라고 써놨어요. 디폴트가 퍼블릭이기 때문에 네임을 덮어 씌우면서 그냥 퍼블릭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컨스트 바꿔볼게요. C 이렇게 C8이네. P8은 new parent 8 P8. 얘는 안 나오죠. 그죠? 얘는 프로텍티드니까, 확실히 프로텍티드니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차일드 8이라고 길게 썼군요. 기억이 났어. 네. 자, 상속을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example 9.ts. 그 다음 거는 좀 특이해요. 클래스 parent 9는 컨스트럭터가 이제 존재를 할 건데 아까 전처럼 얘는 뭘 해도 별로 상관이 없긴 한데 프라이빗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프로텍티드로 해야 되겠다. 프로텍티드 네임은 스트링이고요. 프라이빗이에요. 뒤에 건 프라이빗, age는 넘버, 이렇게요. 그럼 이제 만들어지면서 되겠죠. 그 상태에서 자식 차일드 9를 상속받는데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볼게요. 컨스트럭터. 그러니까 이번에는 차일드 9에서 new를 했을 때 페어런트의 생성자를 부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부르고 싶은 거는 네임을 받는 형태의 어떤 걸 할 건데, 여기서 이제 this.name을 부를 수 있겠죠. 왜냐면 프로텍티드니까 위에 있는 거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에서 컨스트럭터를 불렀을 때 항상 불러줘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슈퍼를 불러줘야 돼요. 슈퍼. 근데 슈퍼의 형태가 지금 차일드의 형태랑 다르잖아요. 위에 거에 맞춰서 불러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네임을 넣어주면 끝나지 않죠. 왜냐면 위에 거랑 똑같이 위에 거에 맞춰줘야 되니까. 뒤에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hello 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냥 this.name과 this.age를 부를 수 있죠. 그럼 얘는 생성할 때 36이라는 그 age의 최초 값을 할당해주고 나서는 차일드에서는 뭔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죠. 당연히 차일드는 인자를 하나만 받는 형태가 될 거예요. 마크 .hello를 하면 컴파일하고 그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페어런트 9에 있는 age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차일드에서 뭘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죠.
생성자에서 할당해주는 거 말고는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나머진 다 위에서 페어런트 9에서 하는 거를 처리하는 거죠. age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으면. 그래서 생성자를 정의하고 this를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런 걸 사용하려면 슈퍼를 호출해야 되는데, 슈퍼의 형태는 페어런트의 형태랑 맞춰서 호출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함수를 호출해서 그 안에 프라이빗을 출력하는 것에 주의한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 프린트 네임이나 프린트 에이지는 프로텍티드예요. 그러니까 차일드에서 부를 수 있죠. 불러서 그 안에서 사용하는 요것 중에 프린트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this.age가 프라이빗이라는 거,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요 example 10은 아까 했어요. getter, setter요. 그죠? 요런 형태, get, set. 그러니까 실제로 내장 객체 중에도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되게 상당히 많죠. 언더바로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애를 이제 세터 게터로만 접근하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몇 개 없을 텐데, 그 다음에 되게 많네. 그 다음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좀 사용해 볼게요. 스태틱. 자, 스태틱을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클래스라는 거를 직접 클래스에서 뭔가를 호출할 수 없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호출하려면 new 클래스 형태 해서 인스턴스 객체 만들고 걔한테 있는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달면 어떻게 되냐면은 클래스 점으로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1번째 만들어 보면 되게 컨셉 자체는 명쾌합니다. 당연히 스태틱도 퍼블릭과 프라이빗 스태틱이 있어요.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붙이면 당연히 얘는 퍼블릭이에요. 그래서 스태틱을 붙인 애가 두 가지 종류에 붙을 수 있겠죠. 변수, 그러니까 변수 혹은 함수 이런 거겠죠. 그래서 보통 뭐 이런 거죠. 펄슨에다 하니까 좀 이상한데 PI 뭐 이런 거. 이게 뭐죠? 3.14 그죠? 그냥 뭐 대충 쓰는 거니까 이건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스태틱은 이런 거다. 그리고 스태틱, 이번 함수를 써볼게요. 함수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겠죠. ABS. 자꾸 이게 매스랑 연결되는데 네. 그럼 이거는 객체를 만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펄슨 11점 하면 나와요. PI 혹은 ABS 이렇게요.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다가 프라이빗을 붙이면요 안 나와야죠. 점 안 나와요. 이렇게. 자, 이건 그냥 문법적인 걸 알려드린 거고, 요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다 그냥 되게 쉬운 예제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좀 이따 할게요. 그리고 얘도 좀 이따 하고. 자, 일단 이거부터 설명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프라이빗 스태틱 함수가 존재한다면 그거는 어디서 사용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펄슨 이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프라이빗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이상하다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왜 이게 이상하지 않냐면 보통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밖에서 펄슨 가져다가 쓰는 건데, 그럼 밖에서 쓸 때는 이 안에 파일에 있는 이 변수는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사용할 때 여기서 그냥 쓰면 되고요. 사실 동작 자체가 이게 더 저는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은데,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회사의 컨벤션은 요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변수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펑션 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를 밖에서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보통 프라이빗 스태틱이라는 거는 이 클래스 안에서 쓴다는 건데, 그럼 그냥 테스트를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모듈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모듈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정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이게 없나? 네, 그 내용이 요거예요. 그래서 펄슨 13의 프라이빗 스태틱 프로퍼티와 프라이빗 스태틱 메소드는 그냥 이 모듈 내에 변수와 모듈 내에 함수로 존재하고 갖다 쓰더라도 뭐 크게 이상함이 없다. 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그젠플 14를 할게요. 이그젠플 14가 네,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ts.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앱스트랙트예요. 앱스트랙트의 뜻이 불완전한 이런 뜻이잖아요. 아직 다 구체화되지 않은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앱스트랙트 키워드가 붙어있는 클래스의 경우에는 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 쓸 수 있냐? 걔를 상속받아서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드는데 얘 이름은 앱스트랙트 클래스 이렇게 할게요. 근데 얘에다가 이제 앱스트랙트라는 걸 붙이는 거죠. 앱스트랙트 이렇게요. 그럼 얘는 클래스지만 뉴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 가보면은 이제 너 앱스트랙트인데 왜 크리에이트 하려고 그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extend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앱스트랙트는 딴 데서 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얘를 뭔가 구현해서 사용해라 라고 던져주고 싶을 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앱스트랙트 키워드가 적용된 요런 거에 앱스트랙트를 붙여서 함수를 만들면은 걔는 구현하지 않은 형태, 그냥 형태만 갖춰놓은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보통 다른 언어들도 이렇게 처리하죠. 예, 예.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걸 만든 사람이 이 타입스크립트를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C샵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C샵에 있는 문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C샵은 원래 뭐랑 비슷하냐면 자바랑 좀 비슷해요. C샵이 조금 더 세련된 구문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클래스를 가지고 해본 건데 16번 바로 갈게요. 15번 하면서 16번 같이 할게요. 자, 클래스 얘한테 다른 언어도 이렇게 되나? 제가
좀 다른 거 쓴지 좀 돼가지고 까먹었는데 컨스트럭터에 프라이빗을 붙일 수 있어요. 되나요? 다른 것도? 네. 프라이빗. 자, 그러면 뭐 한다는 거죠? 아무도 얘를 생성할 수 없잖아요. 일단은. 네, 그쵸. 이 상태에서는 아무도 생성할 수 없는데 얘를 이제 어디에 사용하냐 라고 보면 이런 거예요. person 아이고 15. create instance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는 스태틱 함수죠. 스태틱 함수. 얘는 퍼블릭 스태틱 함수예요. 아이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얘는 person 15의 인스턴스가 리턴 되겠죠. 그러니까 스태틱 메서드로 생성해서 저걸 받는 거예요. 다시. 자, 근데 만약에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은 있던 거 받을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private static instance는 person 15의 타입이야. 이렇게요. 근데 만약 이렇게 해놓으면 이 인스턴스가 만약에 생성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으면 얘는 undefined겠죠. 그럼 그때만 생성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요렇게요. 그럼 일단 여기를 만약에 통과하려면 생성이 됐으면 통과를 하겠죠. 요 밑으로 밖으로. 생성이 안 됐으면 이 안으로 통과할 거고, 그럼 생성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리턴해 주면 아이고, 그러면 얘가 한 번이라도 생성된 적이 있으면 이미 만들어 놓은 객체를 줄 거고,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으면 새로 만들 거예요. 네, 그런 패턴을 싱글턴 패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걸 할 수 있는데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선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export 그럼 15를 밖에서 가져간 다음에 person 15.create instance 하면은 생기겠죠. 어디서든지 불러도 다 똑같이 되겠죠. 근데 얘를 그냥 export const person 15는 new 얘만 잠깐 제껴볼게요. 이렇게 해서 person 15만 가져다 쓰면은 사실 처음에 여기 지나갈 때만 만들거든요. 그쵸? 이 모듈을 처음 쓸 때만 객체를 생성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는 게 아니라 그 익스포트 된 걸 계속 쓸 person 15를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그냥 이렇게 갖다 쓰는 형태, 이걸 다 지워버리고
동작의 차이는 없다는 거. 네. 다만 이제 언제 생성되느냐 할 때는 이 모듈이 처음 읽혔을 때 생성되느냐와 크리에이트 인스턴스를 불렀을 때 생성되느냐가 조금 차이가 있겠죠. 네, 그 부분 포인트만.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레이지 로딩이라는 말을 쓰는데 최초 실행 시가 아니라 사용 시에 첫 할당을 하게 돼요. 네. 몇 시지? 벌써 시간이. 네. 17번 예제는 리드 온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엑설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로 된 그 펑션으로 이제 객체를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함수인데 얘를 클래스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라 라고 낸 문제니까 바쁘시겠지만 시간 나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로 갈수록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define property에 뭐 getter setter도 있는 형태. 그럼 얘를 똑같이 getter setter 함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실제로 get하고 set 할 때 뭔가 더 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어 있으니까. 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